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달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부금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SK하이닉스 연매출 42조 9,978억원, 영업이익 12조 4,103억원, 당기순이익은 9조 6,023억원, 시가총액 60조원 수준, 코스피 랭킹 탑 5위권, 1983년 현대전자로 설립되어 2012년 SK그룹의 인수, 현재는 D램, 낸드플래시, MCP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입니다. 우선 최근 5개년 실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하이닉스의 실적은 아주 화려한 변에 속합니다. 2017년 매출 30조, 영업이익은 13조 원으로 영업이익률 46%, 2018년 매출 40조, 영업이익은 무려 약 21조 원으로 영업이익률 52%로 게임 회사급 돈복사를 성공합니다. 이후 2019년, 2020년은 다운사이클을 진입했지만 2021년 경기 재개로 인해 막혀왔던 기관 투자들이 집중되기 시작하며 2021년 역시 매출 약 43조 원, 영업이익은 12조 원 수준으로 실적 회복에 성공을 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20-30%의 매출 성장을 보여줬고,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매년 수십 %를 달성하는 천상의 기업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도 좋아야겠죠? 라고 살펴보면 예상은 빗나가고 맙니다. 주가는 조금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21년 3월 한때 15만원을 돌파했던 주가는 2022년 11월 8만원까지 하락을 하며 붉은색으로 가득 찼던 열정이 있던 2021년과는 달리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새파란 힘 빠진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 하락의 시발점은 3분기의 실적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경제 악화로 D램과 낸드 수요가 부진하며 지난 3분기 하이닉스의 매출은 10조 9,829억원, 영업이익은 1조 6,55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 20.5%, 영업이익은 60.5%가 감소, 전년 동기 대비로도 각각 7%, 60% 감소한 역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 결과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7% 급락을 했고 4분기 적자설까지 대두되며 하이닉스의 주가는 맥없이 빠지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점은 같은 반도체를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낮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3분기 영업이익이 31.4%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 고점 대비 주가는 2%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하이닉스가 14%가 하락한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선방한 수치인데요. 사실 이 같은 원인은 SK하이닉스 주가에 메모리 반도체의 다운사이클뿐만 아니라 미중 반도체 경쟁과 반도체 치킨 게임의 서막이라는 겨박제가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이라는 기존의 공식이 깨지며 하이닉스에게 위기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미중 반도체 경쟁에 깨져버린 반도체 사이클 공식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SK하이닉스의 사업 다각화 잔혹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반도체는 2-3년 주기로 수요와 공급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슈퍼 다운사이클의 순환 주기에 따릅니다. 사과가 많이 팔린 날이 있으면 적게 팔린 날이 생기듯이 반도체의 초과 수요와 과잉 공급이 번갈아 가는 것이 반도체 생태계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잉 공급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정상화 사이클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반도체 갈등은 3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반도체 사이클 공식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중국은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시작하며 한, 미, 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반강제적으로 중국을 포기할 상황이 닥치고 맙니다.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량은 2018년 대비 5.5% 감소했고 연간 3-40%씩 고성장을 하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0에서 20% 수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큰 차이가 있어요. 반도체가 100%인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IM, CE, 하만 등 전자제품을 시작으로 전기차 장비까지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발 반도체 사업 불황을 타 사업부가 실적을 지탱해줄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100%로 갑옷 하나 없이 맨몸으로 미중 반도체 전쟁을 맞이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드리면 삼성전자가 겨울에는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을 마련한 것이라면 하이닉스는 맨몸으로 겨울과 여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파와 무더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하이닉스는 그동안 사업 다각화도 안하고 뭐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하이닉스도 가만히 이 상황을 목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공계 초엘리트들의 집합 그 자체인데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사실 미중 반도체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 전에도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메모리 의존의 유리천장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강화입니다.
SK 하이닉스는 2017년 비메모리 사업 강화를 위해 기존 파운드리 사업부를 떼어내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를 설립합니다. 파운드리를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글로벌 팬미스 업계와 이해 충돌을 줄이고 IoT, 전기차 등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파운드리 수요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선제 대응을 한 것이죠. 이후 2022년 8월 국내 파운드리 업체인 키파운드를 인수하며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로 강화합니다. 키파운드리는 전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치,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등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8인치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낸드 플래시 강화입니다. 기존 하이닉스 매출의 70%는 디램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낸드 시장 점유율은 약 10%로 4위에 머무르는 데 그쳐 사실상 디램 가격에 따라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파괴하기 위해 2022년 1월 SK 하이닉스는 통큰 11조 투자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 완료하며 솔리다임으로 사명을 변경해 낸드 사업을 확장했고 낸드 사업 비중을 30%까지 확대시키며 메모리 반도체 리스크 분산에 성공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술 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산입니다. 2020년 9월 자본금 전액을 투자해 AI 전문 회사인 가우스랩스를 설립하고 2020년 11월 영국 ARM의 경쟁사로 꼽히는 설계 전문 스타트업 사이파이브에 투자를 단행하며 AI, 설계 반도체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합니다. 게다가 낸드 플래시 2위였던 키옥시아 지분 인수로 경쟁력과 협력을 동시에 하는 수익성 다각화 투자를 단행하죠.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비메모리, 낸드, 기술 투자를 통한 삼위일체의 전략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신성장 동력 확보는 반도체 불황의 완충 지대로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인텔의 낸드 사업부까지 인수하며 낸드 판매 비중, 수율을 높여 원가 경쟁력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절벽으로 원가 절감폭보다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며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하고 맙니다. 게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로 커진 덩치만큼 재고 리스크가 상승하며 반도체 겨울을 맞이하는 고통이 2배가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 있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 공장이 미제재의 대상이 되며 1년의 유통기한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TSM 반도체 및 사이파이브, 가우스랩스 등 중장기적 기술 투자 역시 사업성 확보가 지체되어 하이닉스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등판이 어렵게 되고 말죠. 결국 글로벌 반도체 불황과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연이어지는 겨박제는 SK 하이닉스의 신성장 동력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말고 SK 하이닉스는 투자 감소 및 감산을 선언하며 긴축 경영에 돌입을 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SK 하이닉스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적 악화로 하이닉스가 감산을 선언하자 함께 K반도체를 이끌던 삼성전자가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칼을 빼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같은 목표를 둔 기업들이 경쟁과 협력에 균형을 잃기 시작하는 지점은 언제나 한쪽의 일방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에 대해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제3차 반도체 치킨 게임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성장의 역사는 치킨 게임입니다. 2007년 대만 디램 업체들이 발생시킨 1차 치킨 게임 당시 시장 점유율 2위였던 독일의 디램 제조사 키몬더가 파산을 했고 2010년 2차 치킨 게임 당시 일본의 엘피다가 파산하며 20여 곳에 달했던 디램 업체는 두 번의 치킨 게임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대 빅3 기업으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치킨 게임이 결과였던 것이죠. 2022년 반도체 업황 악화 장기화는 축소된 시장 파이를 두고 생존을 위한 양대 기업들 간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만큼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이기도 하고요. 만약 삼성전자로 3차 치킨 게임이 시작된다면 메모리 2위에 SK 하이닉스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인텔 낸드 부문 인수 이후 시장 2위로 올라섰지만 낸드 시장은 디램보다 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회복성도 낮습니다. 게다가 디램은 가격 복원력이 빠른 편이긴 하나 삼성전자의 무한 증산으로 디램 가격이 천정부지로 하락한다면 디램 매출의 70%에 달하는 SK 하이닉스가 과연 이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즉 SK 하이닉스는 매크로 시장에서 글로벌 반도체 침체,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고 종속 산업인 메모리 시장 내에서는 삼성전자와의 치킨 게임이 예고되며 내후회환의 상황이 지속되는 사면 초과이도인 것입니다. 사실 SK 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은 예상된 바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제로 코로나 봉쇄, 인플레이션, 가파른 금리 인상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인이 장기화되며 스마트폰, 컴퓨터 같이 반도체 전방 산업 부진 악재들이 연이어졌기 때문이죠. 지난 2분기 중국과 유럽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2%, 11% 감소했고 개인용 PC 출하량은 3억 2,120만 대로 전년 대비 8.2% 감소와 동시에 2026년까지 답보 상태에 놓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은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시작된 반도체 치킨 게임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 시장이 배척되며 기존 반도체 기업들은 남은 시장을 두고 생존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물론 최근 반도체 기술과 생산 경쟁력이 국가안보로 여겨지는 만큼 과거처럼 치킨게임으로 하위 기업이 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율과 생산 등 경쟁력 격차는 더욱 커져 상위 기업과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SK하이닉스가 근본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시작된 반도체 대운동 속에서 적극적인 선제 대응으로 다시 한번 날아오르길 진심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다리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